안녕하세요. 언슈퍼바이스드 메소드의 리니어 임베딩 발표 부분을 맡은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맡은 부분은 리니어 임베딩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와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입니다. 가장 먼저 발표할 것은 PCA 부분이고요. PCA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로 제가 이 밑바닥부터 구현하면서 사용한 모듈은 판다스와 넘파이 그리고 매트플롯립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행 시 사용한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인데요. 이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아는 그런 데이터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죠. 총 5개의 변수와 150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꽃잎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붓꽃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기록해둔 데이터인데요.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PCA를 적용할 부분은 이 클래스 부분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총 4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X와 Y로 2개로 나눠줬고요. 이 PCA를 적용할 때는 X 변수를 사용할 것이고 Y 변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각화를 할 때 좀 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 표준화가 PCA를 적용하기 전에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무래도 PCA라는 기법 자체가 분산을 최대화하는 그런 축을 찾는 기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화를 시켜주지 않고 전부 다 그 제각각인 분산을 가진 상태라면은 분산이 큰 변수를 조금 더 인베딩할 때 많이 더 가져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PCA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시켜줘야 하고요. 표준화를 시켜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식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평균을 빼주고 이제 그대로 표준 편차로 나눠지면은 이 표준화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표준화된 경우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다른가 하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먼저 표준화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각각인 분산이 나오고요.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엔 이렇게 1이라는 이건 지금 소수점 밑에 세 자리부터는 67114라는 값이 있긴 하지만 표준화를 적용하면 이렇게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고 PCL을 돌리게 된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변수, 즉 세팔 있죠? 예, 페탈 랭스의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해본 이 식과 똑같이 적용해서 구해본 값과 실제 넘파이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해주는 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를 이용해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는 넘파이에 있는 리니어 알제브라 점 아이겐 밸류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겐 밸류가 순차적으로 2.93 그리고 0.92, 0.14, 0.02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스탠다다이제이션 즉 표준화를 적용시킨 경우에는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적용한 거는 표준화를 적용한 그 변수의 데이터에 표준화를 적용하고 나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한 값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구한다면은 이 위의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딱히 표준화를 해주지 않더라도 원래 데이터에서 그대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한다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을 똑같이 진행을 해보아도 그 안에 있는 u와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PC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소팅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양의 값이 나왔지만 어, 아이겐 밸류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numPy에 있는 absolute 함수를 사용해 줘가지고 아이겐 밸류 값들을 전부 다 절대값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값들이 그 아이겐 밸류 전체 길이 안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큰 값들을 이렇게 가지게 소팅을 했고요. 이 밑에서. 네. 요 위에 페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짝을 지어준 겁니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각각 어떤 그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쌍을 이뤄줘야 나중에 선택을 했을 때 프로젝션도 가능하고 PC를 선택할 때 어느 분산이 어느 정도 가져 있는 거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페어스라는 변수를 먼저 선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페어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켰고요. 이 실행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전부 이쁘게 이렇게 2.91이라는 아이겐밸류 값을 가지는 그 아이겐밸류는 0.52, 마이너스 0.263, 0.581, 0.565 이렇게 이러한 벡터 아이겐 벡터를 서로 쌍으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할 때는 좀 더 부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바로 아이겐 밸류 값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아이겐 밸류가 정렬이 되는가 확인을 해 보면은 이 페어스 값을 그대로 프린트를 시켰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에서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스크립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크립 플롯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내가 이 변수가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를 해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얻어냈을 때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변수 설명량을 갖는가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매플론립을 호출을 해서 explained variance라는 변수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 부분을 얘기합니다. 총 100%에서 과연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의 분산을 설명하는가 이걸 설명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토탈이라는 거는 위에서 적용했듯이 아이겐밸류의 전체 서메이션한 값입니다. 그 값에서 아이겐밸류 각각 아이겐밸류 값들의 그 비율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백분율을 구해준 게 explained variance 변수고요. 이 cumulative variance 변수 같은 경우는 np. cumulative summation을 해줘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주는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explained variance 변수인데요.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72.77%, 두 번째가 23.03%, 세 번째가 3.68%, 그리고 네 번째가 0.51%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cumulative variance 같은 경우는 이걸 차례대로 당연히 서메이션 해준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72%, 95%는 여기서 그대로 더해준 값이고요. 여기서 또 그대로 3.68을 더해주면 99.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매플론립에서 plt.bar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런 바 형태로 나타나고 스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스텝 형식으로 쭉쭉 그 선으로 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x 레이블 같은 경우는 cumulative variance 그리고 y 레이블이 cumulative variance, x 레이블이 principal components를 보고 그 아래 그래프처럼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투영시키는 그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어, 만약에 우리가 2차원으로 투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두 개만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PC는 2라 하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걸 H 스택, 즉 이제 호라이즌털하게 이게 쌓는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ERG pairs라는 게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그런 쌍이었죠. 여기서 1로 이렇게 써줬으니까 이는 이제 아이겐 벡터만 가져오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례대로 그 PC의 길이만큼 총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H 스택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호라이즌 스택을 해주고 리쉐이블 해준 거를 이렇게 스택을 해준다면 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값들을 보시면은 위에 아이겐밸류에 PC가 2니까 PC 프린시플 컴포넌트 1하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2를 스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위에 값들이랑 실제로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겐 벡터의 이 첫 번째 아이겐 벡터 그리고 PC를 2로 설정했으니까 두 번째 아이겐 벡터까지 이렇게 그대로 값을 가져와서 쌓아서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 2차원의 투영을 한다 했을 때 실제 그 4개의 변수를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표준화를 한 값에다가 그대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은 150,2의 2의 그 모양을 가진 y의 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 전부가 하나하나 이 투영이 되는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리스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의 그 변수 4개의 변수가 가지고 있던 값들이 이렇게 2차원에 투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했다면 이제 이 했을 때 보통 프린시플 컴포넌트 안 했을 때 이렇게 저차원으로 이렇게 차원 축소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시각화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각화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클래스 부분 이게 어떤 세 종류의 붓고 종류를 이렇게 그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값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유니크 함수를 써가지고 얘가 이제 아이리스 세토사, 버스 컬러 그리고 버즈니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시각화를 시켜줬습니다. 이 레이블에다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포문을 돌리면서 스캐터 함수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스캐터 같은 경우는 이 L 그러니까 레이블 안에 있는 아이리스 세토사랑 같은 Y 값들 Y의 어떤 첫 번째 그러니까 X 값들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1번 첫 번째 값과 그리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2의 값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캐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문이 이렇게 3번 돌면서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려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시각화를 한 결과물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파이썬에서 유명한 모듈들 중에 이 PCA를 지원하는 그런 사이킨런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굉장히 데이터 과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듈인데 이 패키지에서 과연 내가 구한 값과 똑같이 나오는가 또 똑같은 시각화를 보여줬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패키지를 불러와서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똑같은 모습으로 시각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게 Y축이 이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칭이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클래스를 짜서 이게 제가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과제로 내주신 것도 PCA를 직접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클래스든 모듈이든 밑바닥부터 짜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이 인풋 데이터를 전역 데이터로 그러니까 셀프를 넣어줘서 전역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레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겐밸류도 그대로 아이겐밸류까지 구해주는 그런 함수도 그대로 만들었고 프로젝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페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코드들 전부 다 긁어서 함수별로 묶어주기만 했습니다.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셀프로 취급을 해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셀프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밑에서도 계속 쓰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셀프로 선언을 해줘서 여기서도 계속 호출을 해줘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 플랫도 마찬가지로 했고 PC 플랫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똑같이 짜서 언제든지 함수 호출만 하면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PCA-J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인풋 데이터와 레이블만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아이겐이라는 함수가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였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라는 변수에다가 그대로 함수를 적용을 해준다면 똑같이 위에서 구한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른 아이리스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를 넣으면 또 그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함수도 그대로 불러와서 n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내가 PC를 몇 개를 쓸 것인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이면은 3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쓰겠다. 뭐 내가 300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스크립 플러스를 그려봤더니 뭐 세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에서 최대한 그 분산을 딱 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걸 3으로 바꿔준다면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여긴 지금 2로 했으니까 2개가 쌓였죠.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예, 그렇게 되었고 PCA 플랫 같은 경우도 그대로 플랫 함수만 호출해주면은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립 플랫도 마찬가지고요. 네. PCA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방법론은 이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얼핏 보면 되게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PCA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PCA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퍼진 정도, 즉 분산을 최대한 가져가려는 이 목적이 있었다면 MDAS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PC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어떤 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PCA가 오히려 더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을 써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이 방법론은 먼저 제가 함수를 짤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넘파이와 판다스 그리고 매플로닙을 사용했고요. 여기서도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MDS 방법론도 마지막에 시각화를 할 건데 시각화를 할 때 과연 PC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요 MDS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거리 정보를 최대한 유지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이 교수님 교재에 있는 거 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인스턴스에서 다른 인스턴스까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그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제가 구한 방법은 이 디스트라는 제로 매트릭스를 0 행렬을 만들었고요. 이는 이 데이터 인스턴스 개수만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리스 데이터는 150개가 있으니까 150 곱하기 150에 0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 행렬 셀마다 셀부터 셀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이런 식으로 식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구한 부분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0이 나온 건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도 0이 나온 건 두 번째부터 두 번째의 거리. 이렇게 해서 대각선 부분은 다이아고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0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의 거리, 이거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거리에서 첫 번째부터 150번째 거리까지 해서 행이 이루어져 있고 열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원래 이 파이썬 코드로 짤 때는 당연히 제가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교재에서 전부 증명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구현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ARS 같은 경우는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 요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A라는 이 행렬이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준 거고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루트가 벗겨지고 거기에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전체에다 곱해주면은 이 A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그냥 이너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B라는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증명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A는 그대로 여기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 그리고 H는 I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1 행렬이 되거든요. 이 1 곱하기 1의 트랜스포즈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런 모양의 행렬과 그리고 요런 모양의 행렬을 곱하면은 만약에 두 개가 그 열이나 행이 그 개수가 같다면은
n 곱하기 n의 1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줬는데요. 이 n은 여기서 나온 n이랑 똑같이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길이 즉 150이 되고, 이 h는 np.i, i라는 거는 그 n 곱하기 n 행렬의 단위 행렬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np.once, 이 곱해진 거는 굳이 제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once라는 1행렬 함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진 결과에다가 n을 나눠주면 이 h가 되게 됩니다. 그럼 b는 h 곱하기 a 곱하기 h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고요. 이 a라는 게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였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b라는 함수를 구했으면은 여기에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이게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이 EIGH를 쓰거든요. 이 EIG와 EIGH 함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구할 때는 이 H를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이 함수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정밀하고 더 빠른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까지는 제가 모듈을 까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사용할 때는 EIH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디스턴스를 최대한, 이 정보를 최대한 가지는 어떤 좌표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x입니다. x. 그래서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 b라는 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파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에다가 이 b의 랭크가 p라는 걸 알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해준다면 n-p개의 제로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그리고 p개의 논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 준 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 1이라고 붙은 거는 이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 값에 해당하는 그 행렬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구한 값들이 전부 이 람다 값과 이 v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아이겐 밸류를 PCA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팅을 해줍니다. 소팅을 해주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고 이 0보다 큰 값을 찾아야겠죠. 이 0보다 큰 값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제가 이제 람다를 이 함수식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L로 이 람다 부분을 함수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L로 표현을 했고요. 이 람다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입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래서 요것과 이제 이 V는 이 아이겐 벡터 값이 되겠죠. 이 V에다가 그대로 L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좌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b는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에서 이 x 값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x 값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MDS가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으로 하고 싶다, 또는 뭐 4차원, 5차원, 이쪽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은 2가 아니고 이 숫자를 바꿔준다면은 뭐 예를 들어 3으로 바꿔준다 하면 3차원의 좌표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PC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프로젝션 매트릭스처럼 이 그 열이 더해진다고 값이 바뀌진 않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그 세 개를 쓴다면 세 개에서 자르고, 이 뒤에 부분은 두 개를 쓴다면 두 개에서 자르고, 이런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볼 건데 이 시각화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그 PC에서 사용했던 시각화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고요. 2차원으로 시각화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 클래시컬 MDS를 뭐 딱히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보다 더 발전된 뭐 매니폴드 뭐 MDS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사이킨런에서든지 뭐 어디 다른 모듈에서 지원을 하는 걸 보이는데, 이것보다 이제 아래에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온가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R에서도 똑같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디스턴스 매트릭스까지는 완전히 결과가 똑같은데 이 MDS를 구해서 이 좌표 값들을 구하면은
약간 소수점 아래 좀 많이 내려가면은 이쪽 부분은 좀 값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재밌었던 거는 요 부분 그 뭐지 그 양수인 아이겐 밸류 값들, 그러니까 논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인 값들만큼 이 좌표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74개, 77개가 이 파이썬에서 했을 때는 제가 했을 때는 74개가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75개를 하면 이제 에러가 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77개까지가 최대 아이겐 77개 양수인 아이겐 밸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R이랑 파이썬이랑 물론 저희가 이제 그 70차원까지 늘려가지고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볼 일도 없긴 하겠지만 당연히 근데 제가 의문이 있어서 좀 알아본 결과 그 아이겐 밸류 아까 제가 구할 때 EIGH 있죠. 이 부분에서 약간 어떤 좀 오차가 있지 않았나 또는 어떤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정밀한 값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좀 큰 차원으로 늘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할 때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 MDS를 제가 스스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대로 선언을 했습니다. K는 2일 때는 이 두 개만 기본적으로 2라고 설정을 해뒀고요. 이번에 PCA랑 다르게 카테고리라는 걸 만들어줬는데 카테고리가 false인 경우에는 요게 아니고 이제 이 회색 점으로 찍히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false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false로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self.x self 이게 디스턴스 매트릭스 경우는 어차피 전역 변수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로 선언을 해줘서 클래스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거와 전부 똑같습니다. MDS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구한 y 값 그대로 구할 수 있게 설정을 해뒀고 플랫도 그대로 여기서 달라진 점이라면 이게 카테고리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약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시킨 결과를 보시면은 이 테스트라는 그 클래스를 선언을 그대로 받아서 가져오면은 테스트 MDS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MDS 플로까지 했을 때 결과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CA와 MDS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